네, 간밤 뉴욕 증시 테슬라가 뭐 난세의 영웅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주 내내 앞에 있는 그런 일정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야, 이거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CPI도 있고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심리 지수, 뭐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환호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정들을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오늘 오기석의 오픈소스에서 한번 짚어보시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간밤에 증시 잘 반갑습니다. 보셨을 것 같은데 뭐 테슬라의 놀라운 상승도 좀 있었습니다만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제니 옐런 장관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더 커졌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그거를 호재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이제 생각보다 심하게 둔화하지 않고 고용이 심하게 안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이 억제되는 그런 현상들이 올해 나타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내고 연착륙 결국 충격 없이 이제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낙관론의 배경으로는 가장 크게 보는 게 경제 지표 중에서도 이제 고용 보고서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 달 1일 같은 경우에 이제 나왔던 이제 8월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시험률이 3.8%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전달보다 0.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3.5에서 3.8로 올라갔는데 지금 2022년 2월 이후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왔고요. 다만 이제 이 데이터가 나온 게 보면은 실업률은 반등했지만 이게 대량 해고로 인해서 나온 게 아니라 구직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이 완화되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은퇴의식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구직자들이 많이 사라졌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지금 그게 다시 구직자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훨씬 더 좀 개선된 거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 이 대량 해고 없이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되는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사실 옐런 장관이 주구장창 이렇게 이제 그 연착륙 가설을 얘기했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도 이번 달 5일에 발표됐던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좀 전에 20%에서 15%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만 보면 현재 예측대로 진행될 경우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골디락스적인 상황까지 왔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연준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옐런 재무장관이 그럴 때마다 내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뭔가 좀 시장을 많이 북돋아 줬었는데 그 시나리오가 어쨌든 맞아 들어간다라는 걸 한 번 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물가와 고용이 정말로 억제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웃을 수 있었던 계속 슈퍼 앨런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을 좀 체크해 볼 예정인데요. 일단은 애플 이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아이폰 신제품 발표가 정말 초읽기에 들어왔습니다. 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뭐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변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이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애플이 지금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애플의 방향성이 미국 주식 전체의 주가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최근에 사실 중국발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새로운 이제 아이폰 이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조사 업체 트랜스포스 같은 곳에 따르면 아이폰 15 시리즈 생산 규모가 약 한 8천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사실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폭스콘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한 6% 가까이 늘어난다라는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이폰 15 시리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루머들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봤을 때는 일반 그리고 플러스 프로 맥스 한 4종류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이야기고, 이 중에서는 애플의 기대에 따르면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은 고가의 이제 프로 시리즈로 구성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공무원,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사용하지 마라라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지금 이제 행정명령이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중국의 사실 과거 이런 정책 결정을 보면 설사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뒤집진 않아요. 최소한 1년 정도는 보통 지속되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수요 위축이 이제 발생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나머지 국가들에서 수요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매력도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봤을 때는 정말 이번 아이폰 15 발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애플 주가 같은 경우도 올 들어서 37% 가까이 올랐는데 7월 고점 대비로 보면 10% 가까이 지금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만큼 시장에서 이번 아이폰 15 발표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애플의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뭔가 기존 대비 확 달라진 건 없을 거라고 지금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와우 팩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공정 자체는 사실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이제 3나노로 이제 칩셋을 만들어내면서 효율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사용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지는 실제 발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이폰 15 시리즈가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기대보다는 최근에 애플 주가의 좀 변동성을 좀 막아주고 분위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중 갈등 우려가 조금씩 더 구체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또 애플뿐만 아니라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빠지고 있는 것도 그 영향이 좀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도체주는 사실 지금 제일 가장 화두가 되는 건 AI 반도체 기준으로 90%를 장악했던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떠오를지, 이게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젯밤에 이제 테슬라가 올랐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테슬라의 도조 관련한 이제 AI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금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져가기를 엔비디아 주주들은 당연히 선호하겠지만, 시장의 반격도 사실 거센 상황입니다. AMD에서도 칩셋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내에서도 과연 대체제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가 이제 생겨나는 상태고요.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물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인텔, AMD 등에서 이제 대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여기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시장에 현재 바로 제공할 수는 없거든요. 6개월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최근 또 대안으로 뜨는 건 세레브라스 같은 이제 미국의 AI 업체 칩셋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도 좀 많은 관심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 이제 엔비디아, AMD, 인텔 그리고 테슬라까지 만약 추가한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에서 얼만큼 대량 생산을 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가 앞으로의 가장 큰 주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텔이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뭐 업황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AI 칩 쪽으로 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엔비디아의 아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일단은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종목들을 시장에서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네요. 자, 그러면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CPI 발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매크로 선물 세트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 전후에 뭐 물론 지금 대응 전략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CPI 보고서하고 소매 판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지난달 기준으로 3.6% 이제 상승해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 이제 코어 그 CPI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4.3% 증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로서는 전망을 시장에서 하고 있고요. 결국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코어 CPI가 내려가고 있는 트렌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연준의 그 인플레이션 타깃인 2%보다는 여전히 2배 가까이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높았을 때 뭐 7, 8% 이상으로 올라갔던 코어 CPI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 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쳐서 7월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해석하는 단계가 사실 하나 더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매크로 발표, 요 인플레이션하고 소매 판매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완화되어 가고 있는 중앙은행의 내파적인 정책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여러 변수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코어 CPI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기준으로는 지금 4.3% 시장에서 만약에 예상하는 수준까지 나오거나 이보다 더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환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4.3%가 아니라 4.5, 4.6 정도 수준으로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유가 상승이 직접적인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센티멘트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는 CPI 지표에 좀 많이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고 얘기를 하는 그 숫자는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어 CPI라고 하는 유가와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는 내려갈 가능성이 또 높다고 하시니까 이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기대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AI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AI는 사실 지난주에 시장이 좀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위험도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발표된 아이폰 금지령 이후 유가 상승 때문에 기술주가 충격받았지만 하방 위험은 전혀 높게 보고 있지 않은데 현재 지금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미국 장기 국채의 변동성,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와 미국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세 가지를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우선 빅스 같은 경우도 13에서 14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3년 내 기준으로 보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결국 시장의 변동성이 데이터 기준으로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들. 그리고 미국 30년 국채 금리도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주식과 채권과의 상관관계도 8월 달에 약간 무너졌었거든요. 그 관계가. 지금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의 참가자들이 가진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숫자 자체, 데이터 자체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이 간헐적으로 생성되는 악재들을 잘 소화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주셨어요. 주식시장의 변동성, 그런데 픽스 지수가 3년 내 최저 수준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고요. 장기 국채의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만 현재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는 또 얘기해 볼 내용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AI는 위험도를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